글자인데 아팠어요. 야구로 치면은 1번 타자 초구 홈런 같은 느낌이, 영드 셜록 보면은 여자 악당이 나오는데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 하면 좋을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거든요. 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떠올랐어요. 여러분, 네, 안녕하세요. 북커뮤니케이터 검은색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이죠, 7번째는 내가 아니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들과 좀 달리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편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제 영상을 몇몇 개 모니터 해봤는데 너무 좀 재수없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모습 없이 조금 편하게 이야기해 볼 거니까요, 여러분들도 맘 편히 그냥 수다 떨듯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역시 제 1장, 그러니까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첫인상이 야구로 치면은 1번 타자 초구 홈런 같은 느낌이었어요. 정말 이 2페이지 남짓한 그 분량의 1장을 읽고 나서 와, 이 소설은 다르다, 뭔가 이거 필이 온다, 이거 뭔가 띵작의 느낌이 난다,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. 사실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중요성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문장이 워낙 유명한 소설들 있잖아요. 뭐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도 그렇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도 그렇고요. 근데 이 소설은 첫 문장이 아니라 제 1장 2페이지 그 시퀀스 자체가 굉장한 그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. 그 1장의 마지막 그 문장이 당신 누구야 하잖아요. 그 놀라움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빡 오면서,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소설들이 뭐 처음에 몰입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? 다른 소설들 보면 이 소설은 1장 단 2페이지만으로 아,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겠구나, 이 소설이 어떤 재미를 갖고 있겠구나, 이게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 단 2페이지 만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람도 그렇고 뭐든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책의 첫인상은 정말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소설이 저는 좋았던 이유가 작가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,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, 그 몇몇 소설들은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작가가 얘는 성격이 어떻다, 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, 뭐 이런 거를 무미건조하게 설명하는 그런 소설들이 꽤 많거든요. 근데 이 작가 폴 클리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캐릭터를 이해하고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셀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은, 셀리는 과거에 그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사고로 잃었죠. 그리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노숙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다, 뭐 이렇게 그녀의 행동이나 배경 같은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기만 하고, 그녀의 성격이나 성품, 기질 같은 걸 우리한테 일일이 나열하듯이 설명하지 않거든요, 이 책 안에서.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그 셀리라는 사람에 대한 해석을 알아서 하게 되고 유추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 조가 하는 살인 행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를 하지만 그 조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. 대신 그 조가 집에서 키우는 게 물고기잖아요. 그리고 그 물고기를 대하는 모습들, 그 장면들을 우리한테 보여줌으로써 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.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으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. 절대적으로 주인한테 복종하고 주인의 지배를 당해야 하는 피지배 생물이잖아요. 뭐 물고기가 알아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, 물 갈아야 될 때 물고기가 알아서 물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물고기라는 애완동물이에요. 그런 물고기들을 보면서 조는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이런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그 지배 욕구를 갖고 있는지, 신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. 물론 이제 그가 행하는 살인의 장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서 추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연결될 수 있는 장면이, 나중에 그 물고기들이 고양이 때문에 죽잖아요. 그때 조가 막 엄청 막 광분하면서 울고 그러잖아요. 처음에는 그게 이제 나는 그냥 애완동물이 죽어서 슬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자신의 지배 욕구를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줬던 존재가 없어졌다는 데서 오는 어떤 분노,
그거가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. 뭐냐면 바로 조와 엄마와의 관계예요. 보시면은 이 엄마가 엄청 강압적이잖아요. 그리고 조금 이상하잖아요. 조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 극혐하면서도 엄마만은 해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 저는 잘 분간이 안 갔어요.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이코패스는 동정심이나 감정 이런 걸 절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조가 엄마한테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보면 조가 사이코패스는 아닌가?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비밀과 그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 그것을 지켜본 엄마에 대한 정말 마지막 남은 동정심? 조가 가진 동정심 때문이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. 아무튼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조와 엄마와의 관계였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거다라는 어떤 단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작가가 우리한테 준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복싱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. 한 4, 5년, 5, 6년 한 것 같은데 이제 스파링을 하잖아요. 스파링 할 때 맞으면은 그렇게 안 아파요. 왜냐면 내가 맞을 줄 알고 있으니까. 근데 관장님이 이제 연습할 때 미트 잡아주시거든요. 미트 잡아주실 때 콤비네이션 하다가 뭔가 삐끗해서 미트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. 왜냐면은 맞을 줄 몰랐으니까. 이 반전이 저 관장님한테 미트로 제대로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정말 막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와 이거 뭐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반전이었습니다. 근데 이 반전이 그냥 반전으로 끝이 아니잖아요. 그 멜리사가 조한테 행하는 그 가학적 행위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그 끔찍한 고문의 행위가 와 읽는 내내 저한테 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직접적이고 직설적이잖아요.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 읽다가 몇 번 책을 덮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눈도 잠깐 감고서 아 이건 소설이야 이건 소설이야 막 이랬어요. 왜냐면은 몇몇 장면은 정말 나한테 그 통증이 환각통이라고 하나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막 짜릿짜릿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. 특히 그 멜리사가 팬츠로 남자의 성적인 부분을 절단하는 그 장면에서는 와 진짜 그거를 글자인데 아팠어요. 글자가 내 온몸에 와서 박히는 기분이었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. 그 부분 읽을 때. 근데 생각해보면 멜리사가 조를 그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성기를 이제 절단하잖아요. 그게 멜리사는 알았던 것 같아요. 조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자신의 지배 욕구를 실천하지 못할 때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좌절을 느낄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. 물론 조한테 극한의 고통 그리고 남성성의 거세라는 그런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있겠지만 조라는 사람의 행동들을 봤을 때 그는 지배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정말 고통받고 그 쾌락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남은 일생 동안 그 지배욕을 성적인 지배욕을 실천할 수 없다? 그거는 조한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멜리사가 조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다.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어찌됐든 이 부분, 이 대반전 때문에 이 소설의 멜로디가 이제 변주가 되죠. 원래 그 전까지는 조의 독주곡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때부터 조, 멜리사, 셀리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연주하는 트리오 재즈 같은 그런 느낌의 소설로 변주가 됩니다. 사실 계속해서 조의 살인 행각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다가 뭐 조가 어떻게 된다 뭐 이 결말로 끝났으면은 그냥 그저 그런 범죄 소설이었겠죠. 근데 그 이야기가 조금 뻔해질 때쯤 이런 아주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변주를 주면서 소설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독자들의 새로운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멜리사라는 캐릭터가 가진 그 독특한 매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드 셜록 보면은 그 애들러, 아이린 애들러라는 여자 악당이 나오는데 마치 그런 느낌, 그런 되게 미스테리하면서도 고풍스럽고 매혹적인 여자 캐릭터가 바로 이 멜리사라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대반전의 시퀀스는 정말 끔찍하고 막 소름 돋고 아프고 했지만 소설의 형식적으로나 뭐 내용면으로나 그리고 캐릭터적인 면에서나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해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이 마무리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조라는 악인한테 이 엔딩이 최고의 어떤 형벌이다 라는 점은 인정합니다.
그가 그토록 원하던 어떤 심신의 안정을 얻게 되고 행복이라는 감정을 조금 알아갈 때쯤 그걸 완전히 앗아가는 그런 엔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라는 그 악인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감정을 선물하는 엔딩은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조금 아쉬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특히 그 조가 이제 계략을 세워서 멜리사가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쉬운 트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멜리사가 이거를 눈치 못 챈다고? 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똑똑한 여자가? 뭐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 둘이 이제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도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이리 말이 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엔딩을 위해 자기적인 이야기 전개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소설이 한국 드라마화가 확정됐다라고 이제 뭐 홍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럼 이 캐스팅이 궁금하다. 누가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 하면 좋을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거든요. 근데 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떠올랐어요. 여러분들 의견과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임시완 배우님이 생각이 났어요. 왜냐면은 그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한 연기 그리고 미생에서 한 연기 이 두 연기를 잘 섞으면은 조의 그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명은 이건 그냥 별 느낌 없이 갑자기 생각이 빡 든 건데 강하늘 배우님도 왠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강하늘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거 보면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강하늘 배우님도 괜찮을 것 같고 여배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. 근데 멜리사라는 캐릭터는 진짜 매력적인 여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동시에 약간 그 어두운 면이 날카롭게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누가 있을까요? 아 진짜 모르겠네. 그리고 이 소설이 수위가 엄청 높잖아요. 근데 이거를 절대 그대로 드라마화는 못할 거고 분명히 수정을 할 텐데 수위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낮출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. 사실 수위가 너무 낮아지고 너무 그냥 밍밍해져 버리면 이 소설이 가진 어떤 그 특유의 질감 같은 게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이 소설은 막 차가운 공기 더하기 투명한 피 같은 느낌이 드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수위를 감독님이 잘 만들 수 있을까? 이것도 조금 걱정 반, 기대 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합니다.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에요. 그래서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7번째는 내가 아니다에 대한 저의 감상을 정말 솔직하고 꾸밈없이 이야기해봤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. 저도 편하고 뭔가 그냥 수다 떤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눌러주세요. 제가 좋아요가 이렇게 궁할지 몰랐는데 좋아요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적선한다 생각하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고요.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